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삼각함수 활용이고요. 일단 삼각함수 활용에는 기본적으로 법칙들이 좀 많다. 우리는 일단은 그런 법칙들부터 조금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 활용 제일 첫 번째 무슨 법칙부터 배웁니까?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 자, 사인 법칙이란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아무거나 주어지고요. 여기 세 각이 주어지고요. 해당하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 그리고 스몰 b 그리고 스몰 c가 주어졌을 때 항상 성립하는 관계를 다음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사인 법칙을 먼저 얘기해보면 사인 법칙은 사인의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같더라. 우리는 이것을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해. 자, 이게 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 삼각형, 세 꼭지점을 지나는 우리가 외접원 하나 그려줘야 돼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실제로는. 따라서 우리는 요놈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놈의 외접원 하나를 그려줘라. 그러면 당연히 이 외접원에 뭐가 있을 거냐면 반지름이 있을 거고 그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보는 겁니다. 됐니? 자,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원주각의 성질을 쓸 건데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A부터 찾아보자. 요 A라는 원주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한 A를 이렇게 옮기더라도 우리가 일정하다. 그걸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변 AC를 요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한번 움직여 볼게. 그러면 변 AC를 중심 지나도록 움직이면은 당연히 요렇게 올 거고, 그러면 요 점을 A-라고 할 거고, 그러면 A-랑 다시 B를 이어보겠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얘가 알겠지만 원에 뭐가 돼? 지름이 되면 해당하는 여기의 각도가 뭐가 되냐면 직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변의 길이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몇 R이 되겠다? 2R이라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각도 당연히 A- 각도, 원주각의 성질과 똑같은 각 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직각이고 얘가 빗변이고 높이잖아. 그럼 우리 2R분의 A를 뭐라고 부르냐면 sin A라고 부른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2R분의 A가 뭐가 된다? sin A다. 이런 식으로 해서 2R분의 A는 sin A다라고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번에 또 B를 기준으로 해볼까? 자, 이번에는 여기 각 B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 여기에 원주각이 같으니까 이번에는 또 변을 한번 움직여보자. 자, 누구를 움직일 거냐면 요 변을 움직여볼 겁니다. 요 변 BC를 움직여서 BC가 마찬가지 원의 지름을 지나도록 움직여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요즘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B를 움직이면 안 되는데? 멍청이네. C를 움직였네. 미안. 다시. 자, 누구를 움직일 거냐면 지금 여기에 각을 요 호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겠죠. 그래서 누구를 움직여야 돼? 여기죠. 요 AB를 움직이겠죠. AB를 움직여라. 따라서 요 AB를 움직여서 지금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당연히 B-가 될 거고, 마찬가지 요렇게 이어주면은 얘가 지나니까 우리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가 지금 B였죠. 여기 변의 길이가 B였더라. 자, 그런데 당연히 요 각도 뭐가 되는 거야? 원주각에 의해서 각 B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겠다? 2R이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또 2R분의 B 보이죠? 2R분의 B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sin B라고 부르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2R분의 B가 sin B가 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각 C에 대해서 똑같이 하게 되면 뭐가 성립하겠어? 2R분의 C가 뭐가 된다? sin C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뭐가 보인다? 2R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부 다 2R을 정리하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돼서 결과적으로 얘가 전부 다 뭐랑 똑같다? 2R과 똑같다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저 외접안하고 상관없이 항상 똑같다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뭘 찾냐면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 삼각형에서 우리가 변 A 길이가 뭐 3이고 변 B의 길이가 6이고 해당하는 여기 B의 각도가 얼마일 때? 30도일 때
A 각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무슨 법칙?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A분의 얼마? 3은 사인 B분의 얼마? 여기가 6이라 그래서 만족하는 사인 A 값을 구하면서 A 값이 특수각이면 구해주는 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다. 알겠죠? 또는 얘가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에서 얘분의 얘가 몇 알이다? 2알이다를 통해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 얘를 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거다. 자, 이렇게 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변들과 각들의 대응관계를 좀 읽어볼 건데요. 우리는 당연히 자, 요놈들의 관계식을 다시 써보면 얘를 A는 이라고 당연히 정리하면 얘랑 곱해서 당연히 2R 사인 A라고 쓸 수가 있겠고 당연히 B는 2R 사인 B가 될 거고 그리고 C는 2R 사인 C다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 자, 변 A 대 B 대 C의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변의 길이 B는 그냥 뭐랑 똑같겠어? 얘의 B랑 똑같은 거 보여요? 얘의 B랑 똑같겠죠. 해당하는 2R은 전부 다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변의 길이 B를 물어보면 누구의 B를 구할 거다? 사인 B를 구해줘야 돼. 알겠죠? 또는 거꾸로 누구의 B? 사인 B를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러면 무슨 B를 구하자? 변의 길이 B로 구하겠다가 기본적으로 요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해주는 문제들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해당하는 여기가 A, B, C.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자,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항상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그게 코사인 법칙. 자, a의 제곱은 뭐가 되겠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명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 또 뭐?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마찬가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 불러요. 자, 간단하게 증명 하나만 해보면 요 두 번째 거 증명해 볼게요. 자, 증명하면 아주 쉽다. 자, 여기서 이제 수선에 발을 내려보면은 자, 요 각에 대해서 해당하는 요 변 보이죠? 요 빗변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해서 우리 밑변을 항상 뭐라 부른다? 미나 대만 갔다 왔어요. 밑변 뭐라 부른다? 대만 갔다 오더니 큰일 났구만. 당연히 뭐라 불러? 얘가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부르죠. 해당하는 빗변 중에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자, 높이는 뭐라 부른다? C 사인 B라고 부른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지. 그러면 높이랑 밑변 B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제곱은 얘 제곱, C제곱 사인의 제곱 B에다가 더하기 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에다가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C제곱으로 묶으면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니까 1이 되기 때문에 쭉 남는 걸 쓰면 A제곱 더하기 두 개 더한 거 C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돼서 선생님의 요 놈을 증명을 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증명하면은 얘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우리 앞으로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나머지 두 변과 요 놈의 마주보는 각을 알면은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코사인 법칙은 또 어떻게 또 활용이 많이 되냐면 얘를 코사인 A는 이라고 정리해보면 자, 얘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 자,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서
아예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한 각에 대한 코사인들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각들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된다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 95페이지에 있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해서 710번까지 한번 전부 다 한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값을 구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삼각형 넓이 가보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넓이입니다. 자, 삼각형 넓이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기본적인 삼각형은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마찬가지 A 그리고 B 여기가 C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요 변을 A, 요 변을 B, 요 변을 C, 요 변을 B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A 곱하기 C에 그리고 사인의 B다 라 그래서 아마 다들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사인이다. 자,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해당하는 삼각형은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요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 할 거야. 그때 우리 높이 값은 얼마냐면 요 직각이니까 자, 요 각에 대해서 요 변이죠. 얘가 빗변이고 요 각에 대해서 높이는 우리 뭐라 불러? C 사인 B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밑변이 A, 높이가 C 사인 B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C 사인 B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 제일 첫 번째 요렇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요 놈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조금 변형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공식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 자, 두 번째는 우리 사인 B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분의 뭐냐라고 누가 물어봐. 기억나? 사인 B는 뭐분의 뭐죠? 2R분의 B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 B가 2R분의 B야. 그래서 여기다가 2R분의 B를 대입하면 2분의 1에 A 곱하기 C에 2R분의 B가 돼서 자, 얘를 정리해보면 넓이는 4R분의 ABC예요 라고 나오기도 해.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의 곱 또는 세변의 길이를 그냥 알고 있다면 그 넓이는 4R분의 ABC다라고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더라. 알겠죠? 또는 세 번째는 해당하는 우리가 이번에는 A와 C를 사인 법칙으로 또 바꿔주는 거야. 자, 아까 사인 법칙에서 A는 뭐였냐면 2R 사인 A였고요. C는 2R 사인 C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2분의 1에다가 A 자리에 2R 사인 A를 넣고 그리고 요거 자리에 2R 사인 C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사인 B라고 해서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얘는 결국 2가 약분되면서 얘가 총 2R 제곱에 사인 A 그리고 사인 B 그리고 사인 C다 라 그래서 이번에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해당하는 삼각형의 세 각이 주어지면 곧바로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안 쓰고 결국에 뭐 사인 B를 구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그냥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요런 거의 정보들만 알아도 바로 넓이들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공식을 자주 쓰냐 안 쓰냐면 자주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둬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 풀 때 갑자기 이런 거가 나온다고 왜 나왔을까 하면서 이런 넓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떠올라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주어지냐면 외접원의 삼각형의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삼각형의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 넓이. 자, 마찬가지 세 각이 ABC 그리고 요놈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 스몰 c라고 나왔다. 자, 그랬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거다. 넓이는 2분의 스몰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의 네저번의 반지름 주었을 때 넓이 공식이야. 이유는 알겠지만 해당하는 여기가 접하면 이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이으면 여기가 전부 다 직각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해당하는 요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지점들을 전부 다 이어줘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는 얘는 2분의 1 AR, 얘는 2분의 1 BR, 얘는 2분의 1 CR이니까 얘를 2분의 R로 묶으면 이렇게가 돼서 이것은 삼각형의 네저번 반지름 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되고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는 일명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헤론의 공식. 자, 이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만약에 그냥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 원래는 정석은 다음과 같다. 해당하는 예를 들어 삼각형의 넓이 원래 공식은 1번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의 사인의 B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인 B를 구해줘야 돼. 근데 문제에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거다. 우리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A는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A는 이라고 정리해보면 코사인 B는이죠. 코사인 B는 정리해보면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당연히 B제곱이 된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우리는 사인 B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사인 제곱 B는 1마 코사인 제곱 B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사인은 요놈의 루트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놈을 루트에 1 마이너스 저놈의 제곱이라고 해서 요거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알겠지만 진짜 이놈을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되게 식이 복잡해지겠지. 근데 그거를 정리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헤론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다. 따라서 보면 돼요, 한 번씩은. 자, 그랬더니 그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스몰 s라는 걸 정의해요. 스몰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서 세변의 길이합을 이루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넓이는 앞으로 그냥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에 스몰 s에다가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라 그래서 내가 그냥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스몰 s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한 후에 그놈을 쓰고 거기서 변 하나 빼고 변을 곱해서 전부 다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결국엔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졌을 때는 그래도 헤론의 공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해요. 알겠죠? 하지만 이게 혹시나 루트 이런 게 나오면 이 계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구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구해서 걔를 가지고 사인을 구한 후에 2분의 1의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으로 구하는 게 원래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면 헤론의 공식이 훨씬 더 빠르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넓이 공식으로 마찬가지 711번부터 714번까지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각형의 넓이. 자, 사각형 넓이는 크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 면적, 평행사변형 넓이. 뭐 다들 평행사변형 면적 구할 줄 알죠? 평행사변형 넓이. 자, 당연히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요. 우리 놈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평행사변형은 마찬가지 변 두 개와 그냥 끼인 각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당연히 우리는 요 놈의 끼인 각을 세타라 그러면 우리는 요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요거를 2등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면 당연히 요 변의 길이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니까 당연히 두 삼각형 합동으로서 하나의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의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니까 거기다가 2배를 내서 평행사변형 면적은 AB 그냥 사인 세타예요 라고 하는 게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부를 거다. 자, 두 번째는 두 대각선과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두 대각선과 끼인 각. 자, 이번에는 사각형이 딱 있는데 뭐가 주어지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나올 거고요.
끼인각에 대한 끼인각이 주어질 거야. 따라서 요 변의 길이를 x, 요 변의 길이를 y라고 할 거고 끼인각을 세타라 그래보자.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 요 놈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 공식을 쓰면 이 넓이 공식은 2분의 1 x 곱하기 y의 사인의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요 놈의 변의 길이 봅시다. 요 변과 평행하게 하면서 요 점 지나고 그리고 요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을 두 개를 먼저 그려. 마찬가지 요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두 개를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에 두 개 이동각이 세타면 여기 마주 보는 각이 세타가 될 거고 당연히 요 길이가 y가 될 거고 요 길이가 x가 돼서 우리는 이 노란색의 도형의 이름이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평행사변형 면적 공식은 x 곱하기 y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봤더니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합동이고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고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고 여기랑 여기 합동이니까 당연히 안쪽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 xy 센터가 우리는 두 대각선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다. 만약에 각이 여기가 주어져 있더라도 우린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인데 알겠지만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빼기 세타나 각 변환하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끼인각이 예각이든 둔각이든 답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것까지 하고요. 이제 쭉 유형별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719번. 자, 변 B의 길이가 2, 변 C의 길이가 2루트 3, 각 C가 120도일 때요. 코사인 제곱 B를 구하라. 당연히 우리는 C에 마주보는 각이 나왔다. 그러면 B에 마주보는 각을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 B분의 우리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는 당연히 사인 얼마분의 120도 분의 얼마다 2루트 3이 되겠네. 자, 사인 120도가 얼마인지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따라서 계산하면 루트 3 지워지면서 얘가 4가 되니 우리는 요 사인 B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이다 라고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사인 B가 2분의 1이면 당연히 코사인 제곱 B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1 빼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인 법칙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걸 구할 수 있는지가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 잘 구별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723번. 자, 반지름 길이가 1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사인 B가 8분의 5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선분 AC가 누구냐면 결국엔 각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된다라 그래서 변 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다. 그때 반지름 길이가 1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얘가 곧바로 외접원 라지 R이다 라고 써주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곧바로 혹시 B는 뭔지 알겠니? 항상 저걸 모르면 또 한 번씩 돌아가야지 어쩔 수 없어. 사인 B분의 B가 몇 R이다? 2R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숙련이 되면 곧바로 얘를 2R 사인 B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끝나겠죠? 우리는 저게 12니까 2 곱하기 12에 사인 B 8분의 5를 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24를 8로 나누면 3이니까 얘가 당연히 15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너네가 곧바로 나중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 B는 뭐니? 그러면 2R 사인 B요. 사인 B는 뭐니? 2R분의 B예요. 이런 식으로 좀 바로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도 사인 법칙을 통해서 727번.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세 각의 B A 대 B 대 C가 1대 2 대 3일 때 변의 길이 B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거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것은 누구의 B를 구하면 된다라 그랬어. A가 2R 사인 A가 되겠고 그리고 B가 2R 사인 B고
그리고 C가 2R 사인 C니까 저 변의 길이 B는 사인 B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A, B, C의 각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A 각은 몇 도니? 라 그러면 180도 곱하기 저 B에서 다 더한 6분의 얼마? 1이 A의 각도가 되는 거고, 당연히 B는 180도 곱하기 6분의 2가 될 거고, C는 180도 곱하기 6분의 3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얘는 당연히 30도, 얘는 60도, 얘는 90도가 되므로 우리는 이제 사인 B를 구하면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대 그리고 사인 90도 얼마? 1이 돼서 우리는 1대 루트 3대 2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저거 나오면 사인 B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도 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아까도 뭐 이런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삼각형 ABC에서 저게 주어졌을 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는 방법 핵심은 무조건 변의 길이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sin A, sin B, sin C를 변의 길이로 바꿀 수가 있냐? sin A는 뭐다? 2R분의 A구나. 따라서 우리는 저기 자리에 2R분의 A를 대입하고, 마찬가지 sin B 자리에 2R분의 B, 그리고 여기도 2R분의 C를 넣게 되면 결국에는 2R을 곱하면 전부 다 지워지면서 우리는 이런 식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우변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B마 C에다가 B 플러스 C. 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뭐야? 양변에 B마 C가 똑같다 그래서 약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저걸 넘겨서 묶어주는 개념이죠. B 마이너스 C로 묶어줘야 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돼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B랑 C랑 같거나 또는 A는 B 더하기 C가 되는 삼각형을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알겠지만 삼각형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일직선상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이것은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니 결국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약분하면 난리 나요. 알죠? 약분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거를 묶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밑에 거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잠깐 밑에 거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 가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의 734번 해보자. 734번. 자,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변의 길이가 두 개랑 각 B가 주어졌을 때 A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다. 일단은 원래가 A의 값을 구하려면 A의 마주보는 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해당하는 A의 마주보는 각이 없고요. 해당하는 변 B와 C, B의 각이 나왔다. 우리 일단은 뭐야? 사인 법칙으로 C의 각도를 먼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인의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루트 2는 사인 C분의 뭐가 되겠다? 변의 길이 2루트 3이라 그래서 일단은 사인 C를 구할 거야. 사인 C를 구하면 각 B가 나왔고요. C가 나오면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변의 각을 구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사인 C를 구하자. 계산하는 거죠. 뭐 알겠지만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크로스 곱해서 얘가 3루트 2 사인 C는 당연히 두 개가 만나면 착착 3이 돼서 우리가 사인 C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인 C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각을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각이 두 개가 나오는데 몇 도랑 몇 도가 나오냐면 45도랑 그리고 135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각 B가 60도가 되면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놈의 135도는 나올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각 C가 45도니까 그리고 각 B가 60도기 때문에 뭘 구하래? A의 젠장이네. A각이 몇 도죠? 75도죠? A각이 75도다. 자, 그러면 잘못 푼 거예요.
A각이 75도가 나오면 잘못 푼 거다.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75도는 못 구하잖아. 자, 선생님 다 계획하고 한 거야, 다들. 자, 그러면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나와 있는 게 마주보는 각이 아니라 요렇게 60도와 여기가 C가 얼마? 2루트 3. 그리고 여기가 3루트 2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입니다. 해당하는 그 각도가 얘가 특수각이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다시 갈게요. 자, 얘 제곱은 얼마? 18은 얘 제곱 얼마? 12 더하기 A 제곱의 마이너스 2배에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거 얘랑 곱한 거다. 아니죠. 얘랑 곱한 거죠. 얘랑 곱한 거다. 따라서 얼마냐면 2루트 3 A에 그리고 코사인 60도.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썼어요. 얘 제곱은 얘 제곱 더 얘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코사인 60도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얘가 얼마다? 2분의 1이니까 우리 얘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착차 2루트 3 A에다가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자, 그래서 뭐가 되지 않는 식이 나오냐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짝수무대 공식을 이용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가 돼서 얘가 루트 4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당연히 알겠지만 변의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3 더하기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75도나 이런 각도가 나오면 요거에 대한 사인을 모르잖아. 그럴 때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추천하는 방법은 75도도 외웠으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우리가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너네가 30도, 45도, 60도만 알고 있잖아. 근데 진짜로 문제 풀다가 보면 갑자기 15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75도가 필요해. 근데 당연히 그거는 교과 과정상은 15도와 75도를 이용해서 푸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알아두면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식으로 안 하고 직접적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나는 추천하는 거는 15도와 75도를 외우라 그래요. 알겠죠? 그게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 그게 필요할 때가 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요 사인과 그리고 코사인과 탄젠트의 15도와 75도를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15도와 75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우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거 분명히 하다 보면 너네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알겠죠? 자, 요거는 요걸 외우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얘가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고요. 얘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고요. 서로 각변환의 관계에 의해서 코사인 15도가 얘가 돼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2고요. 요 놈이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다. 그러면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얘를 계산해보면 2마 루트 3이 나오고요. 얘가 2 더하기 루트 3이 나와요. 분명히 너네 생각보다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15도와 75도가 등장할 때가 올 거야. 당연히 그거를 이용해서 직접 푸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분명히 요 15도와 75도 값을 외워두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직접적으로 예를 써서 풀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알아두는 게 분명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적어놔. 분명히 너네 써먹으려고 온다. 선생님, 저 사인 75도 필요한데요? 분명히 너네 질문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꼭 요거는 너네가 외워두면 분명히 쓸 날이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 아닌데 이게 있으면 훨씬 더 너네가 계산이 깔끔하게 나올 때가 많다. 그래서 15도와 75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꼭 외우자라고 선생님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중에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 값들 때문에. 알았죠? 외우는 거 보자. 숫자 딱 보잖아. 이거. 숫자 보이잖아. 자, 알았죠? 그래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737번 해보자.
자, 세변의 길이의 관계식이 나왔네요.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3c가 0이고요. 4a 마이너스 4b 더하기 c가 0일 때요. 코사인 a를 구하래. 코사인 a를 구하려면 우리는 세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얘를 가지고 세변의 길이를 완벽하게 못 구하고 변의 길이의 관계만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일단 연립을 통해서 변의 길이의 관계만 좀 찾자. 자, 여기다가 2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a 더하기 4b 마이너스 6c는 0이 되므로 두 개를 더하겠다. 그러면 10a 마이너스 5c는 0이 돼서 우리가 c는 몇 a? 2a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c 자리에 2a를 아무데나 집어넣어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a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3a 그리고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6a죠. 여기 그래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2개니까 만나면 여기가 2b 마이너스 3a 얘가 0이 돼서 우리가 b는 이라고 정리해보면 2분의 3a야. 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c는 2a, b는 2분의 3a다. 따라서 우리가 a 대 b 대 c의 b를 구해보면 얘가 당연히 a 대 얘가 2분의 3a 대 얘가 2a라고 해서 얘를 당연히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보면 전부 다 2를 곱해서 a를 약분하면 2대 3대 4라고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원래 정석은 해당하는 변의 비가 2대 3대 4면 얘를 2k, 얘를 3k, 얘를 4k라고 둔 후에 코사인 A를 직접 구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이 계산하게 되면 K들은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렇게 변의 길이 B가 2대 3대 4가 나오면 우리 저 코사인 법칙에 그냥 변의 길이 A를 2, B를 3, C를 4라고 써도 당연히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A는 그냥 변의 길이 B를 얘라고 둬서 우리가 2BC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구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정석은 얘를 넣는 게 맞지만 어차피 그 k 제곱값들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구성상 어차피 날라갈 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숫자대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뭐 6 곱하기 4니까 24에다가 25 빼기 4니까 21 3으로 나눠주면 8분의 7이 되겠다라고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값을 해당하는 변의 길이비를 가지고 그냥 변의 길이비를 가지고 길이라고 생각해서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2K, 3K, 4K라고 안 둬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넘어가서 자, 최대각의 크기 구하기.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당연히 삼각형의 최대각의 크기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당연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클 때가 거기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각의 크기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클 때가 된다. 따라서 요 변을 A, 요 변을 B, 요 변을 C라 그러면 당연히 각 C가 가장 클 거니까 우리는 각 C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세 변의 길이 나왔다. 코사인 C를 구하라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요 코사인 공식, 각에 대한 공식을 써서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은 그냥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그 공식에다가 그거를 쓴 다음에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코사인 공식에 코사인 각을 공식을 외우면 좋겠다, 성윤아. 알겠죠? 그래서 맨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에다가 넣고 막 정리하지 말고 그냥 제발 냅다 그냥 이 공식을 외우는 걸 좋아해요. 알았죠? 제발 이거 그냥 외웁시다. 자, 그래서 2AB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9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4에 4 루트 2가 돼서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몇 도가 되겠냐라 그러면 이걸 보고 당연히 135도예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니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요 각도가 135도입니다. 계속 부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얘들아, 이 값이 루트 2분의 1이야.
당연히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 나올 수 있는 것은 45도와 관련되어 있는 각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나올 수 있는 각이 45도나 135도나 225도나 뭐 이런 각들일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생뚱맞게 갑자기 뭐 30도예요. 뭐 60도예요. 120도 얘기하면 진짜 화가 나요. 선생님 말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딱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루트 2분의 1과 관련된 각은 45도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있는 각을 얘기해야겠지. 자, 아무 생각 없이 막 뭔 말인지 알죠? 화가 너무 나서 그래, 알죠? 이 얘기로 몇십 년 동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런다. 한 번씩 물어볼까? 이거 얼마냐? 말도 안 돼. 90도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학생들 중에. 180도 말도 안 되잖아. 180도래. 화가 나. 근데 고3이야. 더 화나, 알죠? 그래서 제발 이런 각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는 못 가겠지만 루트 2분의 45도랑 관련 있는 값이다 라고 해서 이런 각이나 45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맞죠? 요 각을 맞춰줘야 된다. 아무튼 선생님이 아주 여러 화난 일이 많아서 한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745번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 구하기. 자, 삼각형 ABC에서 A 길이, C 길이 각 B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당연히 외접원의 넓이는 사인 법칙과 연결해야 되는 거다.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사인 각도가 나왔는데 각 B가 주어졌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변 B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변 B의 길이는 뭡니까? A 길이, C 길이 각도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의 B제곱은 공식 쓰라는 거죠. 그럼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6 곱하기 3의 코사인 60도를 때리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60도가 당연히 얼마? 2분의 1인 거니까 얘를 계산해서요. 당연히 36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18 그래서 2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변 B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루트 3이 돼서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얼마? 3루트 3이 몇 R이다? 2R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루트 3을 약분하게 되면 요 두 개를 곱해서 6이 될 거니 우리는 R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당연히 9파이다 이렇게 적어줘야겠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애들아 원의 넓이나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파이가 뒤에 붙어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선생님 또 화가 나는 거는 이 파이를 안 붙이고 답을 9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R제곱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 너네는 안 그러겠지만 이게 당연한 거야. 알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 알았죠? 이거 당연히 파이 붙이는 거 알죠? 근데 꼭 이상하게 답에 원의 넓이인데 파이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당연히 원의 넓이 공식 파이 R제곱인 거는 다들 알면서도 그런다. 알았죠? 그래서 주관식 했을 때 꼭 파이 붙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가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A 코사인 C는 C 코사인 A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 아까는 코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C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코사인의 제곱식이 나오면 걔를 1마 사인 제곱으로 고쳐서 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게 맞아. 하지만 코사인이 이렇게 1차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저놈을 변의 길이로 꼭 바꿔줘야 된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 바꾸면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C 곱하기 여기가 2BC분의 얘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라고 그래서 코사인의 1차식은 코사인 법칙으로 꼭 변의 길이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거 요렇게 약분되고 C가 약분되겠고요. 여기가 2B가 똑같이 약분이 돼서 남는 거는 분자만 남는다. 당연히 B제곱도 날라가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요 A제곱 마 C제곱이 두 개가 될 거고 얘가 합차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C, A 마 C가 0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변의 길이는
더한 게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0이라서 당연히 A랑 변 B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구하는 거다. 그래서 코사인의 1차식은 코사인 법칙, 2차식은 1마 사인 제곱으로 돌려서 사인 법칙으로 변으로 바꿔준다. 그런데 어떤 실수하면 안 된다고? 혹시나 이게 제곱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코사인 법칙을 써서 제곱 때리면 인생 끝나요. 알죠? 하면서 멈춰야 돼. 알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계산하는 게. 그래서 꼭 코사인이 제곱인지 1차식인지를 확인하고 바꿔줘야 된다. 자, 밑에 거 마찬가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라 그래서 우리가 75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 이제 752번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는 잘 안 풀어요. 아무리 이렇게 알려줘도.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소개할게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가르칠 건데 너네는 분명히 실전에서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풀더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AB 길이가 6이고요. AC 길이가 지금 3이고요. 각 A가 120도인 삼각형에서 저놈의 각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든 D라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해당하는 지금 여기 각이 120도고 해당하는 요 각도가 60도로 나눠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 각도들이 이등분된 각과 원래 각들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수각이라면 그냥 넓이로 구하는 게 맞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넓이로 구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해당하는 요 각도에 대한 예를 들어 코사인 A가 뭐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응? 그래 놓고 각을 2등분한다 그러고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두 가지야. 해당하는 저 각도가 특수각들, 절반각도 특수각이 나올 때가 있고 또는 그냥 이게 뭐 120도 이런 게 아니라 코사인 A가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춰서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둘 다 알고 있는 특수각일 때는 넓이를 이용해서 저 길이를 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당연히 전체 넓이는 2분의 1에 6 곱하기 3의 사인의 120도가 되겠죠. 그런데 요 놈을, 요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서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해도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각각 몇 도니까? 60도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의 사인의 60도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의 사인 60도로 해서 x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야. 알아듣겠니? 당연히 이게 가장 좋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사인 120도 이제 다들 얼마입니까? 얼마야? 그렇지, 2분의 루트 3. 자, 2분의 루트 3. 자, 사인 60도도 2분의 루트 3. 사인 여기 60도도 2분의 루트 3이다. 양변에 똑같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전부 다 약분이 될 거고요. 자, 남은 거 쓰면 여기는 18이고요. 여기가 6x가 남겠고요. 여기가 3x가 남는다. 따라서 얘가 9x니까 당연히 x 길이는 2라고 푸는 게 당연히 원래 요 것을 구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특수각이 아니야. 알겠죠? 그건 특수각이 아닌데 이 형태로 한번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았죠? 요건 오케이? 자, 만약 특수각이 아니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은 각 이등분 성질을 써줄 거야. 우리 알아기서 각 이등분 성질은 각을 이등분한다. 걔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다 알죠? 얘 대 얘.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각의 이등분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다들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6대 3이면 여기도 몇 대면 6대 3이 되는 거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2K, 여기를 당연히 K다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 저 길이를 구하려면 변 BC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변 BC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코사인 A는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특수각이나 아니나. 따라서 지금은 코사인 A가 코사인 120도니까 얼마라고 알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문제는. 코사인 A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해서 BC의 제곱은 36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에 6 곱하기 3에 코사인 120도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계산하면 뿔뿔에다가 지워지는 거니까 얘가 45 더하기 18이 돼서 얘가 63이 되겠다. 자, 당연히 BC는 루트 63이니까 97에 63이니까 3루트 7이 되겠지.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루트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루트 7이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이제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지. 그럼 선생님 각각의 각을 세타라고 두면 해당하는 두 변의 코사인 세타가 같다라고 둘 거야. 뭐라고? 코사인 세타 같다. 그래서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때리는 거다.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자, 6 곱하기 x에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저 변의 길이의 제곱 47에 28 얘가 또 같아요. 이쪽에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두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x에 9 더하기 x제곱에 7이다.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자 분모에 요 x가 2번 나오니까 당연히 이 x가 당연히 지워질 거고 해당하는 양변에다가 6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날아가고 여기에 2배가 돼서 요 놈이 지금 x제곱 더하기 빼면은 얼마지? 8인가? 얘가 8이 되는 거고 얘는 x제곱 더하기 2인데요. 여기다가 몇 배 해주는 거냐면 2배라겠죠? 양변에다가 6을 곱하면 2배 하면 2x제곱 더하기 4가 되므로 얘가 x제곱은 4가 되니까 x는 2가 나오겠다라고 푸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풀이를 들어가냐면 얘가 특수각이 아니라 절반도 특수각이 아닌 여기가 그냥 코사인 A가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똑같은 각의 이등분이 나올 때는 이 풀이를 해야 돼. 이 풀이. 근데 저기가 구할 수 있는 특수각이면은 넓이로 푸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낫고. 알겠죠?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 방법으로는 모든 문제가 풀리긴 해요. 하지만 얘가 특수갈 때는 넓이로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알겠죠? 그래서 꼭 너네가 이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저거를 보통은 내가 아무리 1번 방법 넓이로 가르쳐도 이상하게 우리 친구들은 이 두 번째 풀이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넓이로 푸는 게 훨씬 쉬운데도 다들 그런 생각이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너네 100%야. 너네 거짓말 안 하고 이 풀이를 거의 다들 하게 돼. 그러니까 틀리진 않겠죠? 답은 나오는데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뭔 말 알죠? 이게 오래 걸리니까 제발 특수각일 때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자.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일 알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다들 내 말을 듣지 않고 이거를 그렇게 집착해서 풀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꼭 언제 뭘 쓰는지를 좀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온 유형인데도 그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755번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ABC의 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다. 자, 우리 아까 네저번의 반지름 할 때 삼각형 넓이 공식 다들 기억하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뭐였냐면 2분의 R의 세 변의 길이 합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가 있다면 네저번의 반지름 나올 거다. 따라서 원래 정석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등변 또는 직각 또는 정삼각형이 아닐 때 그냥 7, 5, 8이니까 한 각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코사인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7 곱하기 5에
49 더하기 25에 마이너스 64를 때려주는 거다. 자, 당연히 계산하게 되면 두 개 만나면 74가 돼서 빼면은 10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275니까 얘가 7분의 1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구하라고요? 사인 B를 구하라고요. 우리 코사인 B가 7분의 1일 때 사인 B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가 R분의 X니까 우리 R분의 Y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49 마이너스 1, 48 루트 48 얼마죠? 4루트 3. 그래서 얘네 7분의 4루트 3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한 줄 다들 알고 있죠? 얘가 R분의 X니까 R분의 Y 구하기 위해서 Y를 구할 건데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의 높이 구해야 되니까 49 마이너스 1, 48 거기다 루트로 구한 거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야. 얘는 알겠지만 사인은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삼각형에서는 0도부터 180도인데 알겠지만 사인의 0도부터 180도의 양수니까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그 넓이는 여기다 그대로 쓰면 2분의 1에 7 곱하기 5에 7분의 4루트 3이라고 구하는 게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하지만 이렇게 요 구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식을 보통 쓰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해롱 공식을 쓴다는 얘기야. 따라서 해롱 공식이라 그래서 일단 항상 스몰 s를 구해서 스몰 s는 2분의 세변의 길이합을 먼저 구해주는 거다. 자, 계산하면 당연히 여기가 15 더하기 5니까 21에서 얘가 10이 돼서 자, 우리 넓이는 아까 해롱 공식 루트에 10에다가 10마 7, 3에다가 10마 5, 5에다가 10마 8, 2가 된다라는 거다. 따라서 요놈 계산하면 10, 10이니까 여기가 10루트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구나. 그래서 요거 하면은 맞죠? 10루트 3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원래 정석은 한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서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돌려놓고 넓이를 구하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면 헤론의 공식을 외워서 헤론 공식을 적용해서 넓이를 구해줘도 된다. 자, 그래서 알겠지만 요게 또 얼마니까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야? 20의 1로 하니까 얘가 10이 될 거니까 우리가 10 곱하기 R은 10루트 3이니까 R은 루트 3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해롱 공식을 쓰면 조금 더 빠르다. 알겠죠? 이 공식은 다 알아야죠. 내저번이 주었을 때 삼각형 넓이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58번 임의의 사각형의 넓이 구하기. 다들 알다시피 임의의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넓이의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고 당연히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라 그러면 당연히 S1의 면적은 2분의 1에 4 곱하기 8에 사인의 30도로 구해주면 되겠고 자, S2는 봤더니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우리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밑변과 높이, 그래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레를 주죠. 수선의 발을레 이렇게 되면 수직 이등분 되면서 요 길이가 당연히 1이 나올 거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루트에 얼마? 64 빼기 1, 63이니까 루트 63, 얼마? 3루트 7이 나올 거다. 따라서 이르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3루트 7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요게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얘가 8이 될 거고요. 얘가 3루트 7이라서 두 개를 더한 게 사각형의 넓이라고 구하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해론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저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등변은 웬만하면 저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걸 추천한다. 자, 거의 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평행 사변행 면적. 자,
AB 길이가 7, BC 길이가 8, AC 길이가 3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평행사변 넓이는 뭡니까? 삼각형 넓이의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저 삼각형 넓이를 뭘로 구하는 게 편하겠냐? 그냥 해론으로 구하는 게 짱인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스몰 s 한 번 더 써주고요. 2분의 세변의 길이 합을 적어두고 자, 그럼 28이니까 얘가 14가 되겠구나. 따라서 넓이는 루트의 스몰 s 14에다가 14 빼기 7, 7에다가 14 빼기 8, 6에다가 여기가 1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가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가 14 곱하기 3이 돼서 14 루트 3이 될 건데 내가 구한 거는 지금 삼각형의 넓이니까 여기다가 몇 배? 2배를 때려야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올 거다. 따라서 조심해 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구한 거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평사 넓이는 그거의 2배다. 그래서 객관식에 이런 거 보인다 그래서 함부로 답으로 골라주면 큰일 난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 BD가 4고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120도인 사각형의 넓이가 3루트 3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라. 너무 간단한 거죠. 두 대각선과 끼인각을 할 때 넓이 구하기 공식이죠. 따라서 우리 넓이가 3루트 3이에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의 사인의 120도로 우리가 저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다. 따라서 사인 12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지워져서 x 길이는 얼마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두 대각선과 끼인각의 넓이 공식 2분의 1의 xy 사인 세타다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냥 그림만 나와 있지 실제로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50m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 A, B에서 강 건너 C점을 바라본 가게 크기가 60도와 75도야. 그때 변 BC에 뭘 구할 거냐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도와 75도, 나머지 요 각도는 45도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변이 나왔습니다.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의 45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50은 당연히 사인의 60도 분의 얼마? BC의 길이가 된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죠. 따라서 변 BC의 길이는 여기가 2분의 루트 2 분의 50에다가 얼마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지워지면서 여기가 25 곱하기 2니까 25 루트 2. 그래서 요 놈은 총 25 루트 6이 된다라고 구해주는 문제더라. 그래서 활용 문제라고 해봤자 결국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도 너무 쉽죠? 마지막 문제까지 하고요. 밑에 거 풀고 제니스 교재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너무나 쉽다. 누가 봐도. 여기 길이 구하래요. 저기가 50, 60 두 나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 뭐야?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잘 외우고 있니? 라는 거죠. AB의 제곱은 2500 더하기 3600 마이너스 2배에 50 곱하기 60에 코사인의 60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가 이게 3000이죠? 이게 3000이다. 따라서 두 개 먼저 빼면 600이니까 얘가 3100이 돼서 우리는 요 놈을 구하라. 그럼 A, B는 요 놈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10 루트 31이다. 얘가 100 곱하기 31이 맞죠? 100 곱하기 31이니까 여기가 10 루트 31이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 거 문제들 쭉 풀게요, 일단.